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LG전자의 부품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플의 이 카메라 모듈을 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가장 많은 물량을 미국 아이폰에다가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듈이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이 카메라 모듈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가격 문제가 또 도래되니까 역시나 애플이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중국 쪽으로 공급망을 돌리려고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알짜배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 사업 분야를 중국 기업들한테 내주게 생긴 것이죠. 이게 이제 LG 이노텍도 애플 앞에서는 하청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에 있어서, 납품 가격 문제에 있어서 애플이 원하는 가격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공급망에서 이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나오지만 LG 이노텍은 반도체 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 인공지능 AI 쪽에 사용되는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이 수요가 늘면서 이 LG 이노텍도 인공지능 AI용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이제 어느 정도 양산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LG전자도 전장 쪽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LG 쪽, 그러니까 전장 쪽 사업을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LG 이노텍도 모회사인 LG전자의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전장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장 쪽 수주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같은 것들이 대부분 유리 제품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자율주행으로 이전할수록 이 차량용 카메라의 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LG 이노텍도 이 기존의 애플 아이폰용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이 카메라 모듈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G 이노텍의 상반기 애플 매출 비중이 약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애플 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격이나 아니면 납품 시기, 또 납품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지 못하면 LG 이노텍은 진짜 말 그대로 생사 여탈권이라고 할 만큼 이 LG 이노텍의 이 목줄을 애플이 꽉 잡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애플이 하루아침에 이 한국 LG 이노텍에게 발주를 주던 걸 중국 업체로 돌려버리면 LG 이노텍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뒤늦게 이러한 매출 편중성을 좀 낮추고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이 거래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G 이노텍은 전체 매출액의 약 80%가 광학 솔루션 쪽, 카메라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기판이나 또 전장 쪽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보다 매출 외형도 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났지만, 이게 너무 한쪽 애플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사업부 쪽에 몰려서 급증한 거라,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수익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상 누각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의 최대주는 LG전자입니다. 이쪽이 40.79%를 갖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액주주는 5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한 5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LG노텍의 신입 그 CEO가 되신 문혁수 그 CEO는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이 LG노텍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애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국민연금도 한 지금 보니까 한 10%대에서 9.45%로 지분율을 좀 떨어뜨렸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3D 센싱 모듈을 그 중국 쪽으로 공급망을 돌릴 거다라는 소문이 난 것도 있고 해서 국민연금이 볼 때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피크를 쳤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LG 이노텍으로부터 어차피 사업 다각화 차원 그 과정에서 애플 쪽 이 매출 의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채울 만한 다른 제3의 그 거래처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 한 7월 17일 날 최고가 30만 5,500원을 찍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애플 아이폰이 그만큼 미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중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15가 그 중국 업체들의 가격 하락과 가격 인하와 여러 가지 이런 경쟁 여건이 격화되면서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16인가요? 16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도 집어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규 모델, 올해 새로 나온 신모델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먹힐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의 경쟁 이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해 오는 모습 속에서 이제 LG 이노텍의 이 수량도 줄 수 있다는 소문이 나고 해서 지난 7월 17일 날 30만 5,500원을 찍고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0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금 상반기 주가를 적정하게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이노텍은 당분간 이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애플 쪽 그 사업을 좀 주력하는 쪽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량이 줄면서 실적도 그에 따른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노텍이 전장 쪽이나 아니면 유리기판 같은 그 기판 사업 이쪽에서 얼마만큼 빨리 더 큰 고객을 만나서 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LG이노텍 쪽도 좀 고민을 하고 접근하고 있어서 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전장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전기차 캐즘 때문에 좀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전기차 업체들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LG이노텍도 나름 이제 그 주가 반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